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 중국의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쏘아 올렸던 이 모듈이 있었습니다. 그 모듈을 싣고 발사했던 로켓의 일부가 이번 주말쯤 지구로 떨어질 예정인데요. 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불에 타서 사라지겠지만 일부 파편이 지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정말 로켓이 지상에 떨어진다면 정말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로켓이 지난달 29일에 발사됐던 창정 5B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은 지난달 29일이었죠. 이 창정 5B 로켓을 이용해서요. 이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 텐허를 지구 저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이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동력 장치와 제어 장치, 또 생명 유지 시스템뿐 아니라 우주인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있는 핵심 모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텐허는 우주정거장 3명이 최대 6개월 동안 우주에서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관계자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天河核心舱准确送入预定轨道，太阳一帆板展开，工作正常。我宣布，空间站天河核心舱发射任务获得圆满成功。 네, 이 테너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은 장본인이죠. 창정 5B 로켓은요, 현재 임시 궤도를 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이 통상적으로 임무를 다한 로켓이나 위성은 지구 재진입을 통해서 마찰열로 이런 타버리게 해서 버려지게 하거나 또 바다로 떨어지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이 창정 5B 로켓은 오는 8일 이후, 그러니까 주말쯤에 지구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지구가 71% 넘게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편이 바다로 떨어질 확률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창정 5B 로켓은 지난해 이 유인 우주선 발사 후 지구에 재진입했을 때도 통제 불능 상태로 떨어진 바 있는데요. 네. 당시에 타고 남은 잔해 중에 일부가 이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 시가지에 떨어져서 주택 몇 채가 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18년이었죠. 텐궁 1호가 지구로 떨어질 때 당시에도 통제력을 잃은 우주정거장 때문에 실제로 남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이 추락 상황을 예의주시한 바도 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앞서 창정 5B 로켓이 주말쯤에 추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예측을 할 수 있다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추락 시점이나 어떤 위치를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락 시점, 지점, 시기 이런 걸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창정 5B가 이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6시간 안에 이 파편의 추락 위치하고 이 시점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문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정 5B5가 이번에도 통제 불능 상태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장 먼저 앞선 보도에서도 봤지만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창정 5B 로켓의 고도가 지난주부터 80km 가까이 떨어졌다면서 현재 궤적으로 볼 때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하강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현재 궤도로 예상되는 파편의 추락 지점을 살펴보니 북반구는 미국의 뉴욕, 중국 베이징, 스페인 마드리드고요. 남반구는 칠레 중부, 그리고 뉴질랜드의 웰링턴이 꼽혔습니다. 예. 이 미국도 창정 5B 로켓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주 활동에 책임감 있게 좀 이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 중국은 지상 추락 위험은 없다. 이거는 일부 서방국의 과장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이 창정 5B 관련해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예. 천문연구원이 이 궤도 분석을 해보니까 창정 5B 로켓이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궤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게 미국과 중국이 우주에서 기술 패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창정 5B 로켓처럼 사용이 끝난 로켓이나 인공위성, 우주정거장 파편이 이 지구로 추락하는 걸 아예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지구 궤도에 올라간 위성, 로켓, 우주정거장 등은 자연적으로 언젠간 지구로 무조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구로 추락하는 것 자체를 막기보다는 추락의 위험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제어 가능한 상태로 지구에 재진입을 시키게 되면
대기권에서 자연 연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불에 타고 남은 파편이 어디로 떨어질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 발사가 사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유엔에서는 우주 파편 감소 지침을 만들어서 각국에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을 하려면 각국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구로 추락하는 파편을 애초에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럼 그때 발생하는 그 우주 쓰레기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주 쓰레기의 처리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공위성 임무가 다 했을 때 스스로 폐기할 수 있게 처음 설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직접 우주 공간에 또 다른 위성을 보내서 쓰레기를 제거해 오는 방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우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인데요. 임무 후처리 방식을 적용을 해서 우주 발사체를 설계할 때부터 분리된 단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클린 발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겠고요. 능동적인 제거 방식으로는 사실 인공위성을 직접 보내서 작살, 그물 또는 로봇팔 등을 이용을 해서 직접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아이디어들이 실험이 되고 또 기술이 확보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구 궤도에 있는 인공 우주 물체는 약 한 2천만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 실제로 운용 중인 인공위성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80% 넘게는 다 우주 쓰레기 상태로 지금 우주에 떠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많은 우주 쓰레기를 앞서 전문가도 설명했지만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주 쓰레기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우주 쓰레기가 더 만들어지지 않도록 발사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요. 또 추락이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관측 기술 개발도 더욱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이 우주 쓰레기가 그냥 우주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다른 위성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네.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